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요즘 소화불량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더부룩함은 단순히 소화불량에 따른 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부룩함과 함께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담석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몸속 걸림돌, 이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관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담석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담석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담석이 뭘까요, 선생님? 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침착되어 형성되는 결정성 구조물을 말합니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으로 크게 나누며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눕니다. 네. 근데 이런 담석이 생기는 부위를 이제 쓸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쓸개, 즉 담낭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담낭, 즉 쓸개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가지 모양의 주머니를 말합니다. 쓸개의 역할은 간에서 분비되어진 쓸개즙을 농축해서 보관하는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개즙은 보통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생성된 쓸개즙은 평소에는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저장된 쓸개즙이 담관을 통해 십이진양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쓸개즙은 음식물의 지방 성분을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비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개 내의 쓸개즙은 식사 후 대부분 분비되어 없어지고 이후 천천히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보통 복부 초음파 검사 시 일정 기간 금식을 유지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개즙을 저장하는 기관인 담낭에 이제 담석이 생기는 게 담석증이라는 건데요. 이 담석증 정확히 좀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낭이나 담도 속에 생긴 돌이 염증을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은 담낭에 저장된 액체인 담즙의 특정 성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생기는데요. 담석의 성분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돌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나눠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담석증이 질환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담석으로 인해 느끼는 어떤 증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넓게는 담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담석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보통 담석으로 인해 느껴지는 증상을 담석증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담낭 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담낭에는 담석증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원인이든 담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석증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는 경우에도 담낭염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담낭 내부에 혹처럼 튀어나오는 담낭 용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뭉쳐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이지만 드물게 점막 조직이 증식해서 만들어지는 진성 담낭 용종이 있고 이런 용종이 악성으로 변하게 되면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인 담낭 성근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대부분 양성 질환이지만 드물게 악성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담낭에는 담석증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발생 위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일단 돌이 생겼다는 점에 비슷해서 그런지 담석증을 신장 결석이나 뭐 요로결석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담석과 요로결석은 같은 돌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쉽게 돌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담석은 담즙이 흐르는 길인 담낭, 담도에 생기는 돌이고 요로결석은 소변이 흐르는 길인 콩팥, 요관, 방광, 요도에 생긴 돌을 일컫습니다. 이 둘은 증상, 원인, 진단,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담석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콜레스테롤과 무기질. 담석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담석은 담즙의 구성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담즙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고요. 또 담즙 성분 중 무기질 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되게 되면 색소성 담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담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이 콜레스테롤과 무기질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몸속에 과하게 누적되는 경우 담석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즙 성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 누적된 구성 성분에 따라 모양과 색깔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자,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생성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성되는 상황은 주로 담즙 내 콜레스테롤 성분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2차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녹지 못하고 찌꺼기가 생기고 그 찌꺼기가 굳어지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색깔이 하얗거나 또는 노란색을 보이고 모양도 동그랗고 뽕나무 열매 모양으로 울퉁불퉁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색소성 담석은 담즙 성분 중에서 무기질이 증가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양이 불규칙하고 흑갈색을 띠고 매우 단단합니다. 네. 자, 근데 담석의 성분이 다른 만큼 그 발생 원인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담석은 담즙의 콜레스테롤이 과분비되고 담낭 운동이 저하되어 생기는데요. 즉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담석 환자가 많지 않았는데 식생활이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식으로 바뀌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급증하여 요즘은 담낭 담석의 약 80%를 콜레스테롤 담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색소성 담석은 강경변이나 용혈선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세균 또는 간 디스토마 같은 기생충류의 감염 등 나쁜 위생 환경에 의해서 주로 생깁니다. 네. 자, 근데 많은 병들이 뭐 주로 노화나 과사용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담석증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로 체중 조절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요. 장기간 금식을 하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지방의 소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지방의 대사를 위해 간에서는 추가의 콜레스테롤을 담낭에 보내게 되고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여성의 경우 생리나 임신, 호르몬 요법이나 경구 피임약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 등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담낭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여성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색소성 담석보다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더 잘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최근 여성에서 색소성 담석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더 흔합니다. 더욱이 최근 국내 통계에 따르면 남녀의 구분 없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전체 담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에는 색소성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보다 많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색소성 담석이 많았던 이유는 기생충 감염 및 세균 감염 그리고 고탄수화물 식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고
식생활이 소구화되면서 비만이 증가하여 콜레스테롤 담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담석증 관련해서 어떤 최근 통계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담석증 환자는 2015년 13만 6,774명에서 2020년에는 21만 9,926명으로 60.7%나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환자가 5만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에서 30대 2만 1,802명도 담석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담석증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다이어트, 육류의 과다 섭취 등의 이유로 젊은 세대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담석증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석증의 발생 원인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담석증도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맞습니다. 담석의 성분에 따라 고위험군이 다릅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인자는 간단히 F4로 요약됩니다. 여성에서 40대 이상 중년에서 비만한 사람에서 임신의 수가 많을수록 콜레스테롤 담석이 흔히 생깁니다. 이 외에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저식이섬유 식이를 즐겨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는 그 원인 중에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지나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비만을 좀 예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담도, 산통. 산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통증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담석증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담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오른쪽 윗배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해 아기를 낳을 때의 통증인 산통에 비유하여 담도산통이라고 부릅니다. 담도산통은 특히 기름기 많은 식사 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대개 1시간에서 4시간 지속됩니다. 오른쪽 견갑골, 즉 날개뼈 아래나 오른쪽 어깨 쪽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증이 산통처럼 심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특히 오른쪽 윗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담석이 발생한 그 위치가 담낭이냐, 담관냐에 따라서 증상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담낭 담석의 경우 복통과 함께 열이 발생하고요. 담관 담석의 경우 복통과 열과 함께 황달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담관 담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담석은 담낭으로부터 빠져나와 간에서 소장까지 담즙을 운반하는 관의 어느 부위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담관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담즙이 흐르는 담도는 약 5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관이라서 돌이 걸려서 박힐 경우 담즙이 흘려 내려갈 수 없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막힌 위쪽의 담관과 담낭이 늘어나게 되고 내부 압력이 높아져 우상복부의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담즙이 배출이 안 되면서 황달이 발생하는데요.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고 반대로 대변은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낭에서 빠져나온 돌이 담관에 걸린 경우에는 통증뿐만 아니라 황달이나 대변 변화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지만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런 증상이 있는 걸까요? 무증상인 경우는 없나요, 선생님? 담석은 70에서 80%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담석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위염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하여 담석의 존재를 모르고 소갈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석증의 유무를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선생님. 네,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는 전형적인 복통, 열, 황달로 담석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CT 등의 검사를 하여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어느 정도 복통이 있더라도 단순히 뭐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이 있겠어요. 네, 복부 불편감을 단순히 위경련, 소화불량으로만 알고 위장약, 소화제만 먹고 지내다가 담낭천공이나 담관염, 췌장염 등 합병증이 생긴 후에야 뒤늦게 응급실로 방문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복통이나 열, 오한 증상이 없이 소화불량이나 윗배가 더부룩한 증상 정도만 있는 경우가 있고 담석증의 전형적인 산통과 위경련에 의한 복부 통증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윗배에 불편감이 있다면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특히 담석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담석에 의한 통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증상의 담석이었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증상이 있는 담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증상의 담석을 가진 경우도 5년 내에 20%에서 증상이 발생하고요. 한 번 증상이 발생하면 절반 정도는 1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보통 복통이 발생하는데 주로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발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담석증을 뭐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증상이어도? 전혀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일단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 정도 크거나 담석과 함께 용종이 보이거나 국소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담낭벽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담석을 치료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담석증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담석이 의심되면 1차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진단율이 95% 이상 이릅니다. 초음파에서 담석은 밝은 하얀색을 띠며 뒤로 검은 그림자를 동반하고 체위에 따라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담석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고 담낭염, 담관염 등 합병증이 동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염증, 황달, 췌장염 등의 징후를 찾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CT 또한 담석의 여부와 함께 담관의 폐쇄 여부, 주변 장기의 동반 질환 여부를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유용하고요. 초음파나 CT 검사에서 중요한 점은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해야 담낭과 담석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병증. 담석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담석이 담관을 막는 상태에서 세균에 감염되면 합병증으로 담관염이 발생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지만 치료가 지연되거나 염증을 오랫동안 앓을 경우에 2차적으로 간이 나빠지게 되어 간경병증이나 담도암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합병증을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히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치료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치료 방법은 담석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담낭 담석은 담낭을 떼어내는 담낭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복강경으로 시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회복 기간도 빠릅니다. 단, 담낭에 염증이 심하거나 이전에 다른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총담관 담석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이라는 이름의 특수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수 내시경을 위내시경과 같은 방법으로 입을 통해 넣어 담관에 접근하여 기구를 넣어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담관 담석에 의한 담관염이 오면 열이 나고 황달이 온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시경으로 담석을 제거하면 바로 열이 떨어지고 황달도 금세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간 내부에 담석이 위치한 경우 돌이 간의 어느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면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로 관을 넣어 돌을 제거하는 경피, 경간, 담즙 배액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담낭, 담관, 간에 있는 이 담석을 제거하는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다른 치료로 제거할 수는 없을까요? 네, 보통 수술을 권하면 약으로 치료하거나 담석만 깨서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네. 증상이 있는 담석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가볍고 크기가 작은 콜레스테롤 성분의 담석의 경우 우루사라는 약물을 사용해 보기도 하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기 쉬우며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단점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여러 결석에는 효과가 좋으나 담석의 경우 일단 잘 분쇄되지 않으며 분쇄되더라도 담석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증상을 더 유발될 수 있고 담관으로 담석이 흘러내려가는 담관 담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담석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 후의 주의사항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담낭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요. 그 기능을 뭐 대체하는 다른 치료 이런 건 또 필요가 없을까요, 선생님? 네, 다행히도 담낭은 없어도 살 수 있는 장기입니다. 간은 정상적인 식사를 소화시킬 만큼 충분한 담즙을 만들어내며 만약 담낭이 제거되면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는 대신에 간에서부터 배출되어 간담도관과 총담관을 거쳐 직접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담즙은 소장으로 더 잘 내려가고 그로 인해 약 1%의 사람들에서 잦은 설사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보통 일시적이며 일정 기간의 적응 시기만 겪으면 음식을 섭취하고 생활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게 됩니다. 단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담석증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담석 및 담낭 용종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고열량 식이를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담석은 일반적으로 여성, 비만 환자, 40대 이후인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섬유질 섭취는 예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담석증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지만 이 담낭을 제거해도 그 기능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하니까요. 복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이관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